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이 불렀다 하면 모든 노래가 대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박이 난다라는 증거와 근거들이 이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의 음악적 파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임영웅 편곡 버전 사랑은 늘 도망가 400만 조회수가 넘었다. 아니 왜 400만 밖에 안 되나요? 아시다시피 이 사랑은 늘 도망가의 편곡 버전입니다. 기존 버전의 영상들은 이미 수천만 조회수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 편곡 버전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400만 뷰를 넘어섰다. 바로 지난 4월 5일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의 편곡 버전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간 겁니다. 편곡 버전조차 이제는 1000만 뷰를 향해 초반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진 않지만 계속하여 그 조회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밍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듣고선 같은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계속 듣게 되는 노래다. 왜 그런 평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담긴 감성장인의 면모가 많은 대중들에게도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는 또 있어요.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이제 뮤직비디오가 무려 1000만 뷰를 넘어서 2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이 모래알갱이의 2000만 조회수 기록은요, 깜짝 놀랍게도 음원이 공개된 지 약 6개월 만에 2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3개월에 1000만 뷰씩, 한 달에 300만 뷰 이상씩 조회수가 껑충껑충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이 노래의 창법에는요, 처음 들은 대중들조차 마음을 휘어잡는 파워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과학적 분석에서도 보면 임영웅님의 이 음의 높낮이가 어떤 사람이 듣던지 간에 호불호가 없는, 누가 들어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딱 듣기 좋은 높이와 강력하고 세게 부르고 귀가 아프게 하는 고음의 창법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창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 요런 사실들이 임영웅님의 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강력한 노래에 담긴 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렇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 수상을 확정짓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아직 열리려면 조금 한 2주 정도, 2주는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12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때 임영웅님의 댄스곡 Do or Die가 이제 해외 무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제대로 된 댄스 곡이 되겠다. 큰 기대를 갖고 계시죠? 이때까지 임영웅이라고 하면 항상 발라드, 발로트, 런던보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곡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잔잔하고 깊은 감성과 깊은 울림을 가진 노래를 주로 부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다 끝나고 나면 필리핀 아레나에서의 현지인들부터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왜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대국인,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악 시장에서만큼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시장인 일본에서도 임영웅님의 무대 모습을 굉장히 면밀하게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심지어 얼마 전에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영웅님이 아무래도 이 미스터 트롯의 뭐 명실상부 레전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본에서 탄생하는 일본 버전의 미스터 트롯 진과 함께 임영웅님의 존재감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겠다. 안 그래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각종 시상식과 이 노래들의 순위로 음원 차트를 석권하는 바람에 일본에서조차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작사를 한 이 작사가 김이나님의 이 행보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싱어게인 3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김이나 작사가님이 심사위원단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심사위원단으로서 굉장히 좀 다양한 평가를 해줍니다. 내가 이해받은 것 같아서 또 참가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준다라는 이 심사평으로 많은 분들의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가한 참가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심사평을 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2라운드 때 싱어게인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고 김이나 작사가가 눈물까지 흘렸다.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이 싱어게인 3 자체가 워낙 화제가 좀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김이나 작사가라는 사람이 가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이나 작사가 우리 임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존재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압도적 저작권 효자곡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에 정말 감격과 놀라움을 직접 느꼈던 그리고 감사함까지 그리고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 인터뷰를 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쏟아내면서 당시 이렇게 말을 했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오디션 우승한 날이 아버님 기일이더라고 하더라. 아이러니 같았다. 그래서 세상이 오랫동안 나한테 장난을 쳐왔지만 우리는 쉽게 속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으로 가사를 썼다. 임영웅님의 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진심을 담아서 곡을 쓴 작사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님이 김계란 유튜버를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대해서 나도 못 뵀는데 부럽다.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과 만난 김계란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죠. 당시에도 아니 저도 못 만난 영웅님을 도대체 어떻게 언제 나 진짜 라면서 부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작사가에서 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최고 효자곡입니다. 압도적인 감사드립니다. 영웅시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미스터 트롯을 보지 못했고 조용수 작곡가님에게 곡만 의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김이나 작사가라는 사람은 임영웅님에게 팬이 되면서도 임영웅님을 보지 못한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똑같은 영웅시대라는 거죠. 제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해서 이적 작곡가님, 조용수 작곡가님의 기존 노래들을 작곡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이나 작사가 역시 이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사하면서 정말 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임영웅님을 보면서 적은 가사였다라고 말을 했다시피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역시 뭐 김이나 작사가님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적 작곡가님부터 조용수 작곡가님까지 많은 분들이 후보에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어떤 작사가가 들어오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상황과 이 사람의 진심을 잘 파악하여 김이나 작사가님처럼 가사를 쓴다면 그 노래 대박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가수들이 또 참여를 해서 상을 수상받고 또 무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최대 공연장인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이 시상식이 열리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최초의 K-POP 전문 아레나인 인천 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이 멜론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 정말 많은 가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출연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는 했지만 수상에 대한 쾌거 소식은 전달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특히나 이 마마 때와 똑같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마마 어워즈에서 받았던 임영웅님이 아시다시피 이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 편지로 자신의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 이번 멜론뮤직 어워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2023 멜론 탑100에서 이 탑 10 순위에 오른 가수로서 우리 임영웅님이 딱 소개가 됩니다. 야, 멜론 스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 임영웅님의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나서 수상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상 소감을 한번 좀 제가 사운드를 올려서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제가 올해 2023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하고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께 수상의 영예를 돌리겠습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행. 자, 요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상 소감이 탁 전달이 됐습니다. 역시나 요번 수상 역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임영웅님이 오히려 수상 소감을 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올해 MMA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 근데 감사 인사를 그래서 전달 드린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영웅시대 분들께 이 수상의 영예를 돌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상의 영예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되돌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임영웅님은 그 중에서도 엄청난 다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된 수상의 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영웅님이 지금 상을 받았는데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탑 10 상도 받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는 만큼 다관왕이 예상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이 탑 10 상을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시상식에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상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 멜론뮤직 어워즈 검색을 해보면 최신 순으로 했을 때 많은 가수들이 상을 받고 있기도 하고 레드카펫 행사 때의 사진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늦은 시각대까지 계속되는 이 시상식의 흐름상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여러 수상 내역들이 좀 다관왕으로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요번 마마 어워즈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면서 막 가슴졸여 했는데 이제는 멜론뮤직 어워즈에서도 탑 10 상을 수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함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임영웅님이 상을 받은 모습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와, 예상 못했는데 너무 좋다. 축하한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요번에 받은 탑 10 상 같은 경우가 이 투표에서 워낙 방탄소년단과 많은 후보군들과의 이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아티스트가 이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거 혹시나 하는 불안함을 많이 가지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상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퇴근길 모습이 또 포착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퇴근길 때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퇴근길 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 정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패딩을 엄청 껴입고 있고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팬분들께 포착이 돼서 SNS에도 막 번지고 있는데 이 사진의 출처는 사실 앞전에 있었던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이제 와서 화제가 되고 있느냐? 대구가 특히나 추웠는데 이제 남아있는 임영웅님의 뭐 부산 콘서트, 다른 광주, 대전 여러 지역의 콘서트들이 뭐 대전은 끝이 났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콘서트들의 날씨가 이제 내년 연초까지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 일정상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이 가장 겨울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우리 아티스트가 이 굉장히 추위 속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또 그 추위 속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아마 콘서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귀엽게 이 추운 날씨 속이라 해서 목도리를 하고 가는 모습이 귀엽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현명한 처사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목이죠.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영웅님이 목감기라도 걸리는 날에는 당장 다음 주에 콘서트인데 이거 굉장히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댄스도 함께하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우리 아티스트가 굉장히 클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이 팬분들로 하여금 다행이다. 저렇게 꽁꽁 싸매고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쾌가 소식이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한 말 중에 저는 그 말에 좀 꽂히네요. 영웅시대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장르의 변화를 꾀했던 1집 정규 앨범 때를 보면 임영웅님이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사람들의 편협된 시각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고생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지금 올해에도 이제 댄스곡마저도 대성공 히트를 쳤잖아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이 응원과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수가 이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팬과 가수가 똘똘 뭉치니 못 이뤄낼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연말 시상식과 내년 연초에 열릴 골든디스크 어워즈까지 그야말로 2023년을 마감하는 임영웅님의 시상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평가들도 다양한 방면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최근 임영웅님의 이런 관련 기사 중에 요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MBC 연예 기사에서 올라온 건데 2023 연말 결산 옛날이여 수파 싱어게인 미스터 트롯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쭉 한번 보니 각종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연말 결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파 시즌2도 화제성을 이어가는데 실패를 해버렸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송가인 씨, 이 미스터 트롯 탑6를 탄생시킨 이 모습, 글쎄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싱 어게인이라는 또 독특한 이 가요계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존재했죠. 하지만 글쎄요, 이 미스터 트로트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트로트 열풍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무려 송가인, 임영웅, 김호중이라는 원석을 찾아 탑스타로 만들어냈는데 1위 가수뿐만이 아니라 장민호, 영탁, 정동원, 이찬원 등 미스터 트롯 시즌1의 상위권 가수들 역시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몰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스터 트롯의 경우 범국민적 스타 발굴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시청률은 20%를 웃돌아 선방했지만 시즌1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한
미스터 트롯 시즌 1을 이 시즌 2가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요렇게 이 연말 결산 평가에 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2023년 한 해에도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탑6, 트롯맨들을 넘어선 스타들의 탄생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넘사벽이다.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격차를 왜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각종 시상식들 올 연말까지 아주 뜨겁게 모든 것을 휩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악뮤의 밤,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 보이가 아주 그냥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 늦은 시각 11시 20분 넘어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자, 배우분이 부르는 임영웅님의 이 런던 보이 노래 굉장히 좀 색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같은 가수들, 나아가선 배우분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많은 가수들과 또 다른 배우들이 열창을 하게 될까요?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률이고,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건 영향력 또는 인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배우가 됐건 가수가 됐건 노래가 됐건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어떤 컨텐츠가 되었든지 간에 이 인지도를 좌지우지하는 데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 배우분께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불렀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를 방증해주는 저는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KBS 악뮤의 밤, 뭐 사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악뮤의 오날 오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읽는 이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층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령대의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게 사실 공중파의 대표 음악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냥 단순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로서 그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런 임영웅님이 등장할 것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임영웅님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보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사에서 확정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바로 임영웅님이 참석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뭐 거의 한 99.9% 정도 임영웅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가 뭐 이 멜론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 임영웅님이 등장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그것도 무려 필리핀 아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필리핀 아레나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훑어드렸는데 이 필리핀 농구 국가대표팀이 뛰는 경기장으로도 유명한데요. 2011년 8월 달에 기공을 시작하여서 2014년도부터 개장을 했고 이 필리핀 농구 국가대표팀의 홈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하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열린다고 하니 이거 무려 5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아레나이며 오죽했으면 기네스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목적 실내 공연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핀 국가대표 농구팀의 홈구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기만이 아니라 공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뭐 기네스에도 지금 등록돼 있을 만큼 그 규모와 크기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Do or Die 울려 퍼질까요? 울려 퍼지지 않을까요? 저는 울려 퍼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오는 12월 14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필리핀 아레나 좀 내부를 보면 요런 형태입니다. 보이십니까? 요런 형태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게 바로 5만석 규모에서 진행되는 필리핀 아레나 공연장의 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오버하면 임영웅님이 360도 무대를 선보인 이 체조 경기장 모습의 좀 확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농구 경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렇게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55,000석까지 꽉 채울 수 있는 360도 무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형태로 뭐 이렇게 희한한 스크린 패널까지 다, 스크린 패널인지 뭐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필리핀 아레나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 Do or Die 드디어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첫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의 이 댄스 퍼포먼스를 보면 아마 필리핀에서 임영웅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댄스 가수라고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무대를 2개를 하게 된다면 모래알갱이와 Do or Die를 임영웅님이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2곡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면 1부 레드카펫부터 2부 본 시상식까지 10시간에 걸쳐서 라이브를 합니다. 10시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건 기존 시상식이 길어야 6시간 정도 됐거든요. 뭐 레드카펫 시간이 한 2시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8시간 정도니까 10시간이라고 지금 이미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가수들의 무대가 한 곡만 부르고 내려오는 무대가 아니라 최소 2곡까지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무대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영웅님의 이 12월 14일 날에 열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무대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대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 창동에 있는 서울 아레나가 있다. 근데 이게 착공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무려 1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가 착공을 시작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와우, 대박이죠? 요번에 이 멜론뮤직 어워즈 때 임영웅님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용정도에 있는 이 인스파이어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임영웅님의 무대를 볼 수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지만 서울 창동에도 그곳과 마찬가지로 체조 경기장과 다르게 18,000석이 오로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서 창동 서울 아레나가 착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게 이제 도감도죠. 조감도인데 지난 11월 30일 착공을 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12월 1일 날 이 소식을 밝히게 됐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무려 18,269석을 갖춘 음악 전문 공연장을 짓기 때문에 무려 2,01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대중음악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이 이렇게 공연장만이 아니라 요 옆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요 옆에 앞에 있는 요런 많은 이런 터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문화 복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카카오가 준공을 하고 시설 운영 관리를 30년간 맡게 된다고 해요.
카카오면 어딥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아시죠? 그 거대한 회사가 30년간 운영 관리를 맡게 된다고 하니 서울 동부권 최대의 문화 복합시설이자 최고의 한류 관광 메카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마 이제 착공에 들어간 이 서울 아레나도 2024년에는 좀 완공이 돼서 여기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내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앵콜 공연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에 2집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서울 아레나인 창동에 있는 이 공연장, 이 두 군데가 이미 인스파이어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서울 창동 아레나 역시 내년 중에는 완공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공연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차츰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화건설에서 이것을 짓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의 또 세 번째 아레나인 CJ 라이브 시티 역시 한화건설이 진행을 맡고 있는데 아마 임영웅님의 2집, 3집 앨범은 우리가 이제 체육경기장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FC 서울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FC 서울 최다 관중 비결은 무엇이냐 라면서 이런 여기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을 알게 된 FC 서울 축구 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요번 대구 콘서트에서도 이 허영TV라는 FC 서울 팬분의 유튜버 분께서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FC 서울과 임영웅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사실상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역시 FC 서울의 홈구장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동고라고 하는 동네 축구 고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는 유튜버 분이 있는데 자, 영상들을 대략 보면 이렇게 막 고려대학교와 또 다양한 축구 선수들과 경기도 하고 영상도 찍는 그런 유튜버 채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임영웅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의 함께 촬영된 사진이 또 업로드가 돼서 굉장히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날 입었던 옷도 그렇고 여기 있는 팬츠들도 그렇고 혹시 이거 제가 방문했었던 그 축구 이벤트 당일 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미 이 사진을 접하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놀라운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축구 연기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축구 매니아들,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지극히 주관적으로 분석한 영웅이 형의 축구 스타일이 되겠다라면서 말합니다. 아마추어 레벨에선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플레이만 신경 쓰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히어로 형님은 상대의 압박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능력이 좋고 드리블 시 볼터치가 짧고 많아서 소유하는 드리블 능력이 정말로 좋다. 그래서 이 플레이에서 이니에스타, 크로스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난다. 아마추어 미드필더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다. 임영웅님만의 이 드리블 능력이 좋은 이 개인기가 마치 프로축구 선수 같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느낌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특히나 선수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여유까지 있었다. 진지하게 제대로 축구를 했어도 크게 성공했을 느낌이다. 동고FC에 꼭 한번 나와서 운동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함께 운동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축구와의 인연 너무 깊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또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입덕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